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강의가 다 멋진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분은요, 우리 그룹에 참 보배다. 정말 우리 그룹에 계시는 게 보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강의면 강의, 예, 미모면 미모, 예, 목소리면 얼마나 포스 있는 목소리인지 아세요? 예, 저는 이분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진짜 포스 있는 목소리에 저는 반했고요. 그리고 특히 더 강의 실력에 제가 너무너무 반했거든요. 그런데요, 이분이 우리 그룹의 리더로 성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강을 해주실 우리 멋진 박향자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찬의 소개를 해주셨네요. 올려주세요. 이거 올려주세요. 잘 맞나요? 예, 소개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남양주를 중심으로 하이리빙을 통해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하고 있는 대박팀 하이마스터 박향자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지금 강의를 하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뭐라 그래도 떨리기도 하고, 예, 그리고 약간 좀 업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그런 기분이 드는 지금입니다. 많이 버벅대고 있죠, 그죠? 예,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제 소개 먼저 드리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이리빙을 만나기 전에 한 10여 년간 학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전 확장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계속 잘 나갈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IMF를 만나면서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추락하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 와중에서 잘 나갈 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체를 정리하고 남편은 대치동에서 수학 강사로, 물론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었지만 그 또한 그리 오래가지 않을 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의 원천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찾고 있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대학 때 굉장히 신뢰하던 대학 후배로부터 이 하이리빙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백화점에서 거의 모든 그 쇼핑을 한 곳에서 집중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학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셔틀 오면 타고 가서 빨리 쇼핑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200~300만 원씩 그 백화점에 돈을 갖다 줘도 제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이라고 하는 건 그냥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 받아보신 기억이 나시죠? 올리브유 세트, 방귀 세트, 그런 거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제 후배를 통해서 알게 된 하이리빙에 어마어마한 캐시백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새로운 발견이었죠. 그래서 소비자라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즉시 저는 쇼핑몰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즐겁게 하이리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실에 대한 점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들 너무 많이 듣고 계셔서 아실 것 같은데, 자,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면 태풍이 이제 다른 기후 변화와 서로 이제 만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파괴적인 파괴력을 끼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경제적 용어로 말한다면 2개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서 경제에 파괴적인 악영향을 가져오는 현상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S자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S자 공포라고 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것은 스태그네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결합한 합성으로
스태그네이션은 경기 침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고물가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업과 관계 동시에 오는 것을 공포라고 합니다. 그럼 왜 스태그플레이션을 공포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건 늪과 마찬가지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좀처럼 회복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지속성과 항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일본이 지금 임금 수준이 어느 때 수준인지 아세요? 1990년대 수준입니다. 30년째 지금 경기 답보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70년대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가 왔죠. 그걸 회복하는 데는 1982년, 12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때도 연준에서 약 30%나 되는 금리, 고금리를 올렸을 때야 물가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퍼펙트 스톰을 형성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고물가입니다. 9월에 보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라고 하는데 저게 8.2%로 40년 만에 최고 폭을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가 저렇다면 다른 저개발 국가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나 스리랑카 이런 데는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도 상황에 직면하고 있죠. 그렇다면 도미노 현상으로 저개발 국가부터 이렇게 국가 부도 상태가 계속 도미노된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폭풍은 바로 고금리입니다. 어제 얼마 단행했죠? 0.5% 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미 연준에서. 올해에 0.75를 4번이나 올렸습니다. 0.25를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요. 0.5를 빅 스텝이라고 하죠. 그리고 0.75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합니다. 거인의 발걸음처럼 크다는 얘기죠. 그럼 자이언트 스텝은 0.25의 3배나 되는 수치예요. 저금리에서 이 진폭은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작할 때 보면 0.25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어제 기준으로 얼마냐면 4.5예요. 몇 배일까요? 18배 상승했습니다. 18배. 감이 오시나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재테크 상담을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자기 동생이 빌라가 어느 정도 올라서 자기 보유금 4억 정도를 마련했대요. 그런데 6억을 2.7% 금리 2.7%로 6억을 빚을 내서 연끌해서 소위 말해서 연끌해서 10억짜리 서울의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3억이 폭락했습니다. 7억이죠. 근데 한 달에 450만 원을 버는데 지금 5.8%로 금리가 인상돼서 그것도 몇 달 전이에요. 지금 또 올랐겠죠. 올해 말에 8%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기준으로 해서 385만 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벌어서 전부 다 이자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폭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폭풍은 바로 전쟁입니다. 올해 예기치 않은 폭풍이 또 하나 첨가된 거죠. 전쟁입니다. 사상자 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경제 인프라의 피해액이 142조 원에 달합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 밀 교역량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뭘 없애버렸냐면 철도나 기반시설, 운송시설 이런 걸 다 파괴해버렸어요. 저걸 복구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게 다시 그 식량을 재배해서 우리 손에 올 때까지는 10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퍼펙트 스톰 상태에서 그럼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저는 루즈벨트의 말을 가져와서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대공황 시절이었죠. 그때 대국민 메시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바로 내 능력으로 네가 가진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우리가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소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점에 꼭 적합한 얘기가 아닌가 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웹 3.0 시대에 딱 맞는 일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가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빅토르 옥스퍼드대 교수는 최근에 이런 책을 써냈습니다. 데이터 자본주의. 이제 금융 자본주의에서 데이터 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책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 산업사회 이전에는 생산수단으로 토지가 최고였습니다. 땅을 가진 자가 부자였죠. 그러다가 이제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뭐가 중요해졌죠? 이제 자본, 그리고 기술, 이게 바로 생산수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가진 자가, 소유한 자가 부를 독점하게 되었죠. 지금은 뭐가 최고라고요? 데이터, 빅데이터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권력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에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바로 그 빅테크 기업들이 바로 돈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웹의 변화도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웹 1.0은 어떤 세상이냐면 그 전의 세상은 오프라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웹 1.0에서 또 다른 가상의 세상, 온라인상의 또 하나 세상이 열리게 된 거죠. 이때는 읽기만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색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웹이 발전하면서 이제 웹 1.0에 살아남은 기업들, 소위 팡이라고 하죠. F은 어디예요? 페이스북, A, 애플, 아마존, 그리고 N, 넷플릭스, 그리고 G가 구글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플랫폼 제국을 만들게 되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플랫폼 제국들이 이제 모든 빅데이터, 데이터, 정보를 독점하고 부를 독점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곳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데이터를 생산한 사람은 누구예요, 정작? 유저, 사용자, 우리가 데이터를 생산했습니다. 근데 그 소유권도 우리에게 없고 그걸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게 바로 플랫폼 기업의 단점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웹 3.0이 도래하게 됩니다. 웹 2.0에서는 유튜버가 보여주고 있듯이 이제 개인이 스스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자유롭게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 개인 방송국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공영방송의 이제 종말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평균은 실종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자가 맞춤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유튜브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행, 평균 이런 말들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웹 3.0은 그럼 어떤 시대냐면 이제 초기에 탈중앙화를 내걸고 나온 것처럼 이제 중앙화에서 탈피해서 탈중앙화를 다시 부르짖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자기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지갑을 하나 가지고 개인 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개인이 바로 지금까지 은행이 중간 딜러로 중간 거래 역할을 해줬다면,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챙겨갔죠. 그거 없이 이제 개인 간 직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슈퍼챗에 몇 프로를 떼가나요? 유튜브가 35%를 떼갑니다. 그리고 유튜브 수익의 약 45%, 55%를 떼가죠. 그걸 개인이 각각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바로 직거래로 슈퍼챗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웹 3.0 시대입니다. 그래서 웹 3.0 시대는 슈퍼 개인이 떠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1인 기업이 될 수 있고, 누구나 1인 쇼핑몰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1인 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크리에이트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크리에이트가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유튜브에 제가 컨텐츠를 발행했죠. 그럼 그걸 좋아하는 팬들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작자, 크리에이터와 그들의 팬과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시대. 그게 바로 웹 3.0 시대입니다. 이미 아워튜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잘 나가는 유튜브에게 내가 주식처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가 이제 참가해서 광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디튜버는 유튜브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된 그런 유튜버를 디튜버라고 합니다. 이미 출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X2E입니다. 뭘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 유행했던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죠? 그런 시대. 그리고 쇼핑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 시대. 또 우리가 단순히 걷기만 해도 운동만 해도 돈을 버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이제 보상과 직결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정보 과잉의 시대죠. 정보가 넘쳐나요. 어떤 정보가 진실인지 참인지 나한테 유익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필터, 큐레이터가 이제 대세입니다. 과거에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만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크리에이터에서 컨텐츠를 큐레이션 할 수 있는 수집하고 가공하고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큐레이터에게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누구나 쉽게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1인 1 슈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광고할까요? 온라인상에 나만의 SNS를 발행해야 되겠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상에 내 이름을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어떤 제품을 검색했는데 온라인상에 검색되지 않는다. 그 제품은 없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상에 나를 발행하는 거죠. 계속해서. 나의 제품, 나의 가치, 내가 관심 있는 그런 관심사를 계속 발행하는 겁니다. 그게 축적돼서 쌓여야만 신뢰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신뢰는, 온라인상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꾸준함과 지속성이 담보돼야만 신뢰를 형성할 수 있죠. 그 신뢰가 바로 돈이 됩니다. 내가 만든 커뮤니티의 크기가 바로 자산이 되고 신뢰가 바로 돈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이돈도 이제 앞으로 종이돈이 사라진다고 하죠. 종이돈도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종이 조각과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치를 지니고 상호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큐레이션 할 것인가? 나의 문제에서 한번 출발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앞에서 그 체험담 얘기할 때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저는 관절염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위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 문제, 그걸 해결하는 데서 한번 출발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 꾸준하게 내 SNS에 그 상황을 발행하면서 공감하는, 그게 관심 있는 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돈은, 소비자에게서 생산자에게로 흐르고, 그리고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에게로 돈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일이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업에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게 잘하는 일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이 돈이 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일이 이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4가지의 집합, 그게 바로 직업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딱 부합하는 일이 바로 하이리빙 사업이기 때문에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짠테크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굉장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영리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이 짠테크로 뭘 주로 하냐면 그 설문조사 아니면 당근마켓을 통해서 중고 거래 아니면 뭐 우리처럼 출석 체크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워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아놨습니다. 회원 가입하고 리워드 코드 복사해가지고 얼마라도 몇 퍼센트라도 할인받고 리워드를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휴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를 할 때도 반드시 아마존에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에 먼저 회원 가입해서 리워드 프로그램에 가입한 후에 구매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구매를 해요. 그래서 한번 그 제휴 마케팅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고 하이리빙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휴 마케팅이라고 하면 나의 SNS에 제가 광고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럼 내 SNS에 있는 링크를 타고 누군가가 구매를 하게 되면 그 구매에 대한 일정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되는 시스템. 그게 바로 제휴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휴 마케팅 업체들은 아마존, 그리고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우리나라에서는 쿠팡 파트너스가 가장 유명하죠. 예스24도 제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제품을 구매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어떤 이유로 이걸 구매하게 될까요? 과거에는 광고가 15%, 그리고 지인의 강력한 추천이 85%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보상해줄 시스템이 없었죠. 근데 그 보상해줄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제품이 이동되는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에게 직접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지금은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여전히 지인의 추천은 유효합니다. 전부 다 지인의 추천이랑 마찬가지죠. 근데 익명까지 합치면 요즘은 오프라인으로 만날 기회보다 가장 빠르게 검색을 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죠. 그리고 나서 구매 리뷰를 참고합니다. SNS,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이런 데서 직접 다 물어보고 리뷰를 검색해 본 다음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휴 마케팅이 뜨고 있는 이유는 대기업들은 엄청난 광고를 하죠.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근데 광고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블로그나 이런 네이버나 이런 걸 보다가도 광고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굉장히 귀찮아요. 근데 어떤 광고는 또 찾아가서 봐요. 리얼 체험. 그죠? 그 사람의 진짜 체험담이 담겨있는, 지식이 담겨있는 그런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 인스타 이런 거는 꼼꼼하게 찾아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제 개인과 제휴 마케팅을 시작하죠.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찾아서 광고를 대행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휴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광고라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 내내 지인을 만나서 얘기하는 걸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의 얘기가 어디에 뭐가 좋더라, 어제 본 영화가 재밌더라, 어디에 어떤 음식이 맛있더라, 그런 광고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가끔 그죠? 1년에 한 번 정도 소비를 한다면 굳이 회원가입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잘 때까지 그리고 태어나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에게 많은 캐시백을 해주는 곳을 찾아서 제휴 마케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의 경우에는 약 3%의 캐시백을 돌려줍니다. 제가 링크를 생성해서 제 SNS에 올려놓으면 그 링크를 타고 누군가 익명에 모르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타고 쿠팡으로 들어가서 제품을 구매하겠죠. 그럼 24시간 내에 그 제품이 아니라도 소비가 일어나게 되면 3%의 리워드를 저에게 돌려줍니다. 괜찮죠? 3%예요.
자, 쿠팡 플랫폼에 우리가 종속될 것인가라는 제가 질문을 해보는데, 쿠팡이 굉장히 나쁜 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 거 한번,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자, 쿠팡 중소기업 뺏긴 자체 브랜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소기업들이, 쿠팡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체 브랜드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죠. 중소기업들이 다 런칭해놓고, 열심히 제품을 키우고 리뷰를 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나가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잘 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쿠팡이 그냥 가로채버립니다. 똑같은 제품을 그대로 OEM으로 제작해서 자기 브랜드로 발행해요. 혹시 쿠팡을 이렇게 서치하다 곰곰 들어보셨어요? 이거 식품 브랜드입니다. 자체 브랜드예요. 코멧 들어보셨어요? 생활용품 자체 브랜드예요. 홈플래닛 자체 브랜드입니다.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16개나 만들고 다 가로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플랫폼 경제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자, 모든 빅데이터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도 독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입점한 그 소상공인들은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서플라이, 공급업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두부를 사려고 하는데 업체를 보고 사신 분 기억나세요? 없어요. 그처럼 그냥 올라와 있는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투자한 영세 상공인들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토콜 경제는 여기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 플랫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플랫폼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조업자, 그리고 유통업자, 소비자까지도 각자가 기여한 만큼 그 리워드를 보상을 공정하게 나눠 갖자는 시스템이 바로 프로토콜 경제예요. 누군가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프로토콜, 디지털 계약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그게 웹 3.0의 특징이죠. 그래서 진짜 제휴 마케팅이 하이리빙입니다. 3% 젊은이들에게 얘기하세요. 아니, 35% 알려줄게. 3%? 그 짠테크 말고 사업에 관련된 35% 알려줄게. 연결하면 돈이 됩니다. 자, 앞에서 계속 예를 들었지만 배달의 민족, 자기가 식당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식당 전부 다 가입시켜놓고 6.8%의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갑니다. 자, 이제 과거에는 1대1로 우리가 거래를 했는데 이제 배달의 민족에 런칭하지 않으면, 올려놓지 않으면 아무도 주문을 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왜 혼자 넘어가죠? 그리고 쿠팡 마찬가지죠. 많은 중소업자들과 우리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면서 10에서 12%의 수수료를 챙겨갑니다. 자, 하이리빙 똑같아요. 많은 중소업체들과 잘 만드는 생산력 우수한 그런 중소업체들과 소비자를 우리가 연결시키는 역할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와 하이리빙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수익의 크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0만 원 매출에 3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매출이면 30만 원이에요. 1억 매출 300만 원이에요. 그 나머지는 전부 쿠팡의 몫입니다. 근데 하이리빙에서는 100만 원 매출의 6%죠. 6만 원을 내 멤버십과 공정하게 나눠 갔습니다. 각자가 기여한 대가만큼. 그리고 1000만 원 매출에 대해서 약 240만 원. 그리고 1억의 매출에 대해서 3,500만 원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죠. 제품의 종류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큐레이션된, 특화된 소량. 저쪽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놓은 수백만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협업의 유무는 저쪽은 혼자 내가 누군가를 추천하면 그 사람 1%, 나 1%. 그런데 한 달이라는 한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커뮤니티로서 평생 함께 갈 수 있죠. 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익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그쪽은 다소 우연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안정적인 연금성 소득이 가능하죠. 시스템 유무는 저쪽에서는 쿠팡은 각자 도생이죠. 그리고 혼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이리빙에서는 1대1 멘토링, 스폰스가 자기 모든 노하우를 다 녹여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웹의 단계로 봐도 쿠팡은 전형적인 플랫폼 독점, 웹 2.0에 가깝다면 하이리빙은 3.0에 가까운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하이리빙이 어떤 회사냐? 하이리빙은 1996년 6월 28일에 설립을 했습니다. 자본금 약 100억의 탄탄한 기업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1도 피해를 주지 않는, 그죠? 지금까지 성장을 거듭해온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도 벌써 4년째 국가대표 브랜드,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서는 누가 1위? 하이리빙이 국가대표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기업 대상 이런 것들로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품, 그리고 보상 플랜에서는 1차 17%, 그리고 2차 7%, 3차 11%입니다. 1차는 소비자 플랜이라고 한다면 2차는 우리가 500만 독립시장을 형성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로열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많이 하고 싶어 하죠. 그죠? 가맹점을 낼 때마다 로열티 소득을 받을 수 있죠. 그런 소득의 성격이 바로 2차 보너스의 성격입니다. 3차 보너스는 11%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웹 3.0, 우리가 주주로 이 시스템에 참가해서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같이 보상을 나눠 갖는 시스템. 그게 바로 웹 3.0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분배받는지 살펴본다면, 각자 10만 원 정도를 하이리빙에서 받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수익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00점 이상만 구매를 하더라도 3%의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죠. 40만 점 이상일 때 6%, 120만 점 이상일 때 9%, 그리고 500만 점 이상일 때 17%의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ABC는 각자 10만 점에 대해서 3,000 마일리지를 돌려받죠. 그리고 나는 ABC의 매출을 합산합니다. 단체 복합 캐시백이죠. 40만 매출에 대해서 6%, 24,000원에서 3,000원, 3개를 빼고 나면 15,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폰서는 나의 매출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총 50만 점에 대해서 6%, 3만 원에서 이미 지급된 24,000원을 빼고 나면 6,000원의 캐시백이 주어집니다. 스폰서가 먼저 시작했고 매출도 많은데 나보다 적게 받아가죠. 이게 바로 정당한 거죠. 노력한 만큼 합리적으로 분배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이리빙은 철저하게 노력순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500만 시장을 형성하는 걸 한번 가정하고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A, B, C, D, E 100만 그룹을 형성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뭐 10만 원씩 10명일 수도 있고 20만 원씩 5명일 수도 있고 꼭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죠. 500만 점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A, B, C, D, E는 100만 점이 되니까 120만 점은 안 되기 때문에 6%로 6만 원을 각 그룹이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럼 나는 총 500만 점의 매출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 17%로 85만 원 중 이미 지급된 6만 원 5그룹을 빼고 나면 약 55만 원의 캐시백이 발생합니다. 이게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생활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써야만 하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동으로 막 넘어가네요. 마스터는 이런 500만 그룹이 3개 형성됐을 때 마스터라고 합니다. 월 250여만 원의 소득과 연 1회 부부 동반 럭셔리한 해외여행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연금, 그 수준이 바로 마스터입니다. 5그룹일 때 하이마스터고요. 그리고 자이언트는 이 5그룹 중에 이제 3그룹을 성장을 시켜야죠. 나처럼 아까 내가 마스터가 된 것처럼 연봉 4천 정도 되는 마스터 3그룹을 형성하고 하이패밀리 2그룹 이렇게 된 나를
자이언트라고 합니다. 약 1,000만 원 정도의 소득과 연이에 더 이상의 해외 리더십 세미나, 그 자녀 학자금과 연말 성취 장려금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 오늘은 하이마스터 5그룹과 마스터 2그룹 이렇게 형성한 날을 오늘이라고 하죠. 꿈의 직급입니다. 자, 월 3,000만 원 이상의 소득과 연 헤아릴 수 없는 리더십 세미나와 그리고 자녀 학자금, 연말 성취 장려금의 혜택, 수없이 많은 부가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 앱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에 나만의 수풀을 만드는 방법이 요즘 너무 간단해요.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하이리빙 몰을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카카오 간편 가입을 통해서 추천 있는 회원 번호와 이름만 있으면 30초 만에 회원 가입 가능합니다. 그럼 나만의 수프가 하나 뚝딱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회원을 늘리거나 두 번째는 매출을 늘리거나, 그죠? 두 가지를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회원으로 멤버십을 늘리는 방법은, 자, 우리가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제일 밑에 뭐가 있죠? 회원가입 초대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저걸 클릭하시면 이제 카톡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초대하기 버튼을. 그러면 이미 가입을 하고 싶은 지인에게 전송을 할 수가 있죠. 그 지인은 클릭해서 들어가서 역시 30초면 회원 가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한다고요? 소비자로 매출을 늘려야죠. 나 회원 가입은 싫어. 그런 거 이상한 거 싫은 것 같은데 제품이 괜찮으면 그건 써줄게. 이런 사람 놓쳐요 말아요. 둘 중 하나를 하라고 선택지를 우리가 주셔야 돼요. 제일 먼저 사업 설명을 먼저 하면 야 그건 부담스러워서 회원 가입 못하겠어요. 그러면 다음 선택지를 줘야죠. 좀 낮은 걸로. 그게 바로 그러면 제품이라도 써. 그럼 안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걸 거절했을 때 그 다음 우리가 옵션을 제시하면 예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카톡으로 만약 지인이 뭐 장애 좋은 거 없을까? 이렇게 나에게 문의를 해왔다. 그러면 우리는 하이리빙 유산균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겠죠. 뭐 질유래 유산균부터 시작해서 XD2 그리고 식이섬유 그리고 바이옴 에피데스 유산균 이 모든 것에 대한 특장점과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 딱 맞는 걸 큐레이션 해줄 때 나에게 대한 신뢰가 형성되겠죠. 그래서 밑에 장바구니에 딱 담으시면 밑에 뭐가 생성돼요? 스마트 오더 기능이 있어요. 바로 전송하시면 돼요. 이거 보고 결제해. 그러면 본인이 직접 자기 주소 입력하고 결제하시면 누구 매출? 내 매출. 밑에는 내 코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대표님을 막 갈구고 괴롭혀가지고 저걸 따냈는데 별로 활용을 안 해요. 이렇게 기가 막힌 시스템이 우리 하이리빙에 이미 다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젊은 애들이 보면 너무 재밌어 할 것 같은데 좀 자녀분들을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제휴 마케팅에서 성공을 하려면 자,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나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딱 맞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면 먼저 경청을 해야 되겠죠. 평소에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뭘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큐레이션을 해주면 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겠죠. 그래서 구매자로 하여금 저 사람이 추천하는 건 뭐든 믿을만 해 라는 말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왜 그 많은 하이리빙 사업자 중에 아니면 그 많은 네트워크 중에 내 제품이야 하는지 그걸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입니다. 신뢰. 그리고 마케팅의 기본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내가 써보지도 않은 제품을 추천할 수 없죠. 내가 써보고 정말 감동한 제품을 추천하는 겁니다. 자, 케빈 켈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이타닉 도구들에 나오는데 성공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 그냥 1000명의 사람을 지극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끝난다. 과거처럼 빅팬, 뭐 100만 달러, 100만의 팬들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100명, 1000명 정도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씩 구독하는 사람 100명이면 100만 원이에요.
나를 구독해주는 구독자가 1000명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자, 그래서 그럼 성공하려면 성공의 3원칙,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뭘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체험한 거 아니면 말도 끊을 수 없죠. 그죠? 내가 체험한 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애용입니다. 애용. 지식을 가지고 애용을 하고 그걸 SNS에 발행하십시오. 그리고 미팅 참석, 지금과 같은 미팅 참석. 우리는 먼저 배운 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서 이 사업의 크기와 나의 그릇의 크기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바로 두 번째 인생이에요. 태어나서 40대까지는 그냥 남에 의해서 떠밀리다시피 살아온 첫 번째 인생이라면 50대에 나머지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년을 치열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인생의 삶의 질이 바로 판가름 나는 때가 50대라고 합니다. 건강의 질, 삶의 질. 그래서 멋지고 우아하고 품격 있게 살고 싶으면 50대에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